출발 새아침. (2019년의) 마지막 금요일 새벽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YTN 라디오가 뽑은 2019년 10대 뉴스 중 1위가 바로 조국 이슈일 만큼 대한민국 전체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 여부로 몸살을 앓았었죠. 4개월 넘게 들여다보던 가족 관련 혐의가 아닌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의 비리를 알고도 감찰을 중단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면서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보복 차원에서 윤석열 총장이 무리한 표적설을 한 건 아닌지 논란이 컸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고 기각되면 검찰 수사가 무리한 표적사였음이 드러날 것이라는 세간의 예측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논란이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더 격렬하게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드라마틱하고 절묘합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오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이 가장 뜨겁습니다. 예, 일단 오늘 새벽에 조국 전 장관은 구속 수사는 면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용이 문제인데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에서 밝힌 내용은 일단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네. 하지만 구속해야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내려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좀 더 쉬워진, 그러니까 구속되진 않았으니까요.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만은 검찰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수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이런 명분을 얻게 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실 저한테 이제 영장이 발부되겠느냐, 기각되겠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5대5다 계속 그러고 말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게 저는 약간 5대5로 지금 결정이 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법원이 양쪽 다 어느 정도씩은 받아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을 보면은 영장 기각 사유 전문에 이렇게 나와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땡땡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 그리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부인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정확한 표현을 씀으로써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원이 인정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기각이 됐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또 조금 아쉽긴 할 것 같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일단 구속한 뒤에 그렇죠. 그보다 더 윗선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데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제동이 걸린 셈이고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아예 이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법원에서는 그건 소명이 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도 계속 수사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참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은 뭡니까? 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이틀 전에 막을 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 뒷얘기들이 계속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계속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거는 일본의 외교적 결례 문제인데요.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던 시점에 각 정상이 둘 다 모두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취재진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주로 얘기할 거다. 이제 이걸 밝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일본 관료가 끼어들어가지고 말을 끊듯이 하면서 취재진들을 나가달라 이렇게 끼어든 게 지금 논란이 된 겁니다. 아니 정말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그 정상회의에서 각 정상들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끼어든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상식 밖의 일인데. 그렇죠. 혹시 뭐 그 사람이 뭔가 착각할 수 있을 만한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좀 돌려봤는데. 네. 야, 이거는 진짜로 착각을 했다면 그 사람은 자질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이거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상생 번영의 동반자입니다.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는 없는 사이입니다. 라고 네. 이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한 이제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좀 이따가 이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하면 다시 통역을 하고 그렇죠. 한마디씩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근데 이 발언을 듣고 이제 발언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진짜 그렇게 우리 헬마우스는 정말 착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절대 그 사람이 실수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예. 그래서 우리 외교부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외교적 결례다. 그래서 이제 회담 직후에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일본 측에 이제 강한 유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강한 유감을 표시를 했고요. 일본 측은 대통령 말을 이제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던 건 아닌데, 자기들도 이제 상황 파악을 해가지고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뒷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가 유독 좀 뒷말이 많은데, 일본 쪽에서 특히 좀 예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어제 그 요미우리 신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그 아베 총리하고는 만찬을 했고,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했고, 문 대통령하고는 점심 식사를 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가 더 이게 길게 하는 거니까 중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베 총리를 더 대접을 후하게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정말 유치한 것 같아요.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순서를 문 대통령을 먼저 식사를 했으니까 그럼 그렇죠. 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외교전이나 신경전을 벌일 만한 사안인지 진짜 유치하다. 작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분도 나쁘고요. 네. 정말 안 좋습니다. 네. 정말 아까 뭐라고요? 작작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이 좀 네, 표현상 순화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 그 다음 소식은 또 뭘까요? 예, 간만에 그 얼굴을 비춘 분, 그 자유한국당의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 소식인데요. 네. 한동안은 홍준표 대표가 하는 그 유튜브 TV 홍카콜라의 이제 프로듀서이자 진행자로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 어제는 황교안 대표의 대변인격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네. 어제 황교안 대표가 병상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냈는데 이거를 이제 배 위원장이 대독을 한 겁니다. 원래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발음도 네. 좋고 전달력도 좋다고 생각해서 한 건가요? 예, 그러니까 딱 그런 표현을 이제 황 대표 측에서 했는데요. 전달력과 호소력이 좋으니까 이 대국민 호소문이니까 이건 이제 고려해가지고 배현진 위원장을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였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 당 대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같으면 당 대표의 그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은 당 대변인이 하거나 당 대표의 비서실장이 하거나 그렇죠.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일개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맡았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래서 최고위원 회의 때도 이거 뜬금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당연히 나왔습니다. 근데 네. 황 대표 측에서 한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호소력에 대한 이제 적임자였다. 이거랑 배현진 위원장이 이제 선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한 번이라도 TV에 나오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거 이제 고려했다고 하네요. 정말 배려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면은 좀 약간 대변인들이 좀 무안해하지 않나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 대변인들이 멀쩡하게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이제 끼어든 셈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그 홍 대표가 배현진 위원장을 직접 영입을 했었고 지금도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홍 전 대표하고 지금 황교안 대표하고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혹시 배현진 위원장이 말 갈아타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예, 어제 전해드렸던 그 닭강정 33만 원 거짓 네. 주문 사건. 이게 이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내용이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알려지기로는 가해자 피해자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폭력이랑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학폭이나 이제 왕따 사건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조직적인 범죄에 가까운 작업 대출 사기단의 소행이었다 이런 게 밝혀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방금 들어온 속보를 잠깐 전해드리고 다음 네. 이야기를 이어갈 건데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 검찰이 조금 속도를 내는 것 같네요, 이제.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네. 아마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을 이제 구속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더 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또 입수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닭강정 얘기를 잠깐 다시 돌아가 보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라고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말했기 때문에 네. 이게 학교폭력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던 거 아니냐 우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작업대출 사기단의 소행이었다. 예. 이런 얘기인 거죠. 이 작업 대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대출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용 점수가 낮거나 뭐 나이가 너무 낮거나 소득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브로커들이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대출 가능하도록 서류를 조작을 해주고 중개 수수료를 떼가는 거, 이게 이제 작업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들 피해자가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 대출 사기 일당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보고 작업대출 일당한테 먼저 연락을 했고 이들이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피해자를 일주일 동안 이제 모텔하고 찜질방에서 재직증명서를 어떻게 위조를 하는지, 그거랑 은행 직원 앞에 가면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가르쳐주면서 이제 사기 대출의 교육을 받은 거죠. 네.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은행까지 일단 막상 가긴 했는데 피해자가 문서까지 위조해가지고 이거를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겁이 났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사기단이 앞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뒷문으로 도망을 쳤고 사기단들이 K씨를 위협을 하고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허위 주문을 한 거다. 이제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는 그 닭강정 사건 직후에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 대출 사기, 작업 대출 관련된 피고인 사건을 맡아본 적이 있어요, 몇 네. 번. 근데 사실 생각보다 위조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은행에서 좀 깔끔하게 걸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직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만 확인을 하고요. 전화를 해서 정말 그 회사 근무하는지만 확인을 해요. 네네. 찾아가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 조직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전화번호 하나 이렇게 땡겨가지고 하면서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출을 그렇게 허술하게. 좀 약간 옛날에 좀 허술하게,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 허술하게 하더라고요. 예, 근데 왜 학교 폭력 얘기가 나온 겁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닭강정집 사장님하고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제 이게 경찰의 설명이고요. 네. 어쨌거나 그 닭강정집 사장님도 그 금액 손실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업무 방해로 이제 고소를 했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현재 이제 경찰은 대출 사기 일당의 소재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금방 잡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 함께합니다. 네, 어서 한국당의 오세요. 홍문표입니다. 예. 네네. 저희가 이제 뜨거운 토론을 이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 방송 들으신 애청자 여러분들,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안건부터 소식부터 한번 들어가죠. 국회법상 일단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다음 차수 임시국회에서 즉각 표결을 하는 거고 다시 그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중으로 민주당에서는 임시국회를 열고 선거법 이 표결을 하고 그 이후에 공수처법이라든가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상정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서른 의원님 네. 우선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선거법 표결에 이어서 공수처법까지 좀 상정하려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법이 지난 23일 날 상정됐죠. 네. 그리고 그 임시회 회기가 끝난 게 25일 새벽 25일 24시입니다. 네. 끝났고 그 기간 동안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 국회법상 회기가 종료가 되면은 필리버스터가 끝나면은 바로 다음 회기에 이 그 필리버스터에 관한 안건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을 통과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표결해서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우리 당에서 그 선거법 통과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어제 2시에 본회의를 열고 좀 뭔가 할까 했었었는데 하루 일단 쉰 겁니다. 예, 어제까지 할 수 있었는데 상황을 좀 더 보면서 하기 위해서 오늘 아마 소집을 해서 통과를 시키게 될 거라고 네. 봅니다. 홍 의원님, 그러면 한국당에서는 이 공수처법이 상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는 겁니까? 네, 야당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야당과는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으로 이 국민이 낸 예산도 좀 타협을 해서 통과를 했어야 되고 또 오늘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선거법 문제, 그 다음에 또 공수처, 이게 지금 제1야당을 전혀 배제시킨 상황에서 군소정당 맷때리고 이렇게 하는 이 소위 정치 행위는 진짜 여당답지 못하고 또 안타까운 것은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숫자에 연연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국민은 따라와라. 물론 악법도 법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이런 잔조런 이런 법을 이걸 내년에 선거법으로 내놓는 이것은 국민을 좀 생각한다면은 절차와 순서와 또 제1야당을 뺄 수는 없는 이 처지인 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군소정당 맷때리고 이렇게 하는 이 집권당의 이 행태는 참으로 국민들로부터는 많은 지탄을 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하실 처지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타협하자고 수십 번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타협은 않고 장애 투쟁하고 단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에서 타협 운운하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선거법을 내용을 보더라도 원래는 225석을 지역구로 하고 75석을 비례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걸 대폭 수정해서 현행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껏 바뀐 게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30세 안해가지고 연동형을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토론에 타협에 참석했더라면은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협의하고 타협해가지고 할 수 있는 선거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처음부터 안 한다고 그냥 발 뻗어가지고 결과는 이렇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타협하지만은 우리가 타협하자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홍준표 선배는 그 말씀 하실 입장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누구든지 한교안 대표가 했던 그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건 타협하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타협하자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숫자로 따지면은 제가 아마 한 30번은 될 겁니다. 30번. 자, 타협은 진짜 생산이고 좋은 것인데 지금 방금 최고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처음에 제일 먼저 안을 내놓은 게 뭡니까? 225에 75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국민이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4 플러스 조건이 1에서 타협 해가지고 이렇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월급을 좀 줄여라 하는 것이 그때 70% 이상의 여론이었어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225에다가 75를 놓고
가공 전혀 국민이 모르는 숫자를 놓고 이걸 타협하자고 그러면은 바로 그게 독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말 안 들으니까 결국 군소정당 3개, 4개 붙잡아다 놓고 이제 누더기가 만들어서 결론은 이게 3번, 4번 지금 바꿔갖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네. 이거를 국민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아니죠.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라는 국민도 있고 현행대로 가자는 국민도 있고 늘리라는 국민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 월급을 조건을 가지고 줄이고 따지기로 국회의원 숫자 한다면은 줄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비례대표를 그럼 줄이겠다, 없애겠다 이렇게까지 양보한 것을 받아주는 선상의 대화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오고 이 얘기 안 받으면은 우리 군소정당 하겠다 이렇게 나가서 오늘의 사태가 온 겁니다. 네, 일단 그 얘기까지 하고요. 지금 공수처법 관련해서도 조금 논의를 좀 한번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당이 이제 빠진 부분 타협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됐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에서 그 범죄 수사 착수 사실 통보 조항이 중대한 독소 조항이다. 그리고 자격 요건,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금 여당에게 혹은 대통령에게 어떤 권한을 혹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게 바로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야당 주장이라기보다도 검찰 검찰의 주장입니다. 주장이죠. 예, 검찰 예. 주장과 야당 주장이 같이 가고 있는데 그 뭐 주장을 하기 위한 주장이라 생각해요. 왜냐면요. 공수처는 여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수처 처장을 선출할 때도 보면은 7명 위원 중에서 6명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6명 찬성이 있어야 되고 그 6명 중에서 2명은 야당 추천 위원입니다. 그 반드시 여당 입장으로 보면 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야당 의원이 2명이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뜻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방적으로 여당을 위해서 한다는 이 입장은 그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얘기는 안 맞고요. 우선 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은요. 이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은 수사의 공백이나 또는 이중수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 공백이라는 건 뭐냐면은 검찰이 공수처가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이 할 거라 생각하고 공수처 입장에서 공수처가 할 거라 생각하니까 그 사이에 이게 뻥 떠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사 공백이 되고 거꾸로 또 검찰도 하고 공수처도 하게 되면은 수사 이중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에다가 검찰에다가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실을 통보를 해주라. 그래야 이중수사나 수사 공백이 없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취지이기 때문에 네. 이건 합리적인 조항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뭐 독소조항이다 중립성 훼손이다 하는데 중립성 훼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의 야권 후보들이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거나 야당이 주장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수처는 지금 현재 검찰 위에 또 하나의 옥상 5개국을 만드는 그런 권력 구조인데 지금 검찰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뜻을 깊이 보면은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어느 곳도 찾아봐도 제가 어쩌네 좀 늦게까지 봤는데 네. 지금 나온 거를 무소불위예요. 두 번째는 입법, 사법, 행정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첩보부터 보고를 해야 되고 수사를 하는 중에라도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공수처.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독선이고 독주고 독재로 가는 길이고 그렇다면은 대통령 외에는 여기 손을 못 대는 기구. 이거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물론 뭐 지금 최고위원 얘기대로 뭐 많은 얘기를 해서 뭐 합리화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여기 구성 요건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린 거는 이거는 어떻게 7급이 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습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것을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저의밖에 안 되는데 바로 이것이 국민이 저항하는 거고 야당이 반대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걸 숫자로 또 밀어붙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딴 방법이 없잖아요. 국회에서 정해져 있는 법. 이 법에 의해서
우린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홍문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10년 이상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제 5년 이상으로 완화를 하고 그리고 또 조사 업무 수사처 검사의 자격 요건으로는 조사 업무 경력을 끼워 넣는 것이 무슨 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라든가 이런 활동을 한 사람들을 일부러 넣기 위해서 이 조항을 이렇게 만든 거다 이런 지금 주장이 있거든요. 근데 공수처 수사관이 있고 공수처 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검사와 수사관이 따로 나눠져 있듯이 수사관은 사실은 이 처음에 원안에서는 5년 이상 변호사를 하거나 뭐 이런 조건이었는데 수사관은 사실은 실무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뭐 검찰 가서 보면 알죠. 검찰 수사관도 실무자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사람에게 무슨 뭐 몇 급이냐 몇 급이냐 이걸 따지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7급 이상 공무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5년 이상 이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이지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것도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수처 수사관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을 뽑을 수 있게끔 하자는 건데 그걸 굳이 안 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하기 쉽지 않죠.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는 지금 10년 이상 재판 수사한 사람이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 범위를 넓혀서 유능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장치를 한 건데 그게 무슨 독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폭을 넓혀주는 건 좋은데 일반 경찰서에서도 수사를 맡은 분은 다 10년이 넘습니다. 다양한 어떤 정책이나 인적이나 수사를 다루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수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 대한민국 최고의 무소부의 독립기관에서 그래 경륜이 부족한 사람을 갖다 놓고 이거는 결국 말 잘 듣는 사람 갖다 놓고 경륜이 없는 사람이 모르지만 5년 이상 실무 경험한 사람이에요. 5년 갖고는 5년과 10년의 차이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5년이 충분하고 남는다고 생각해요. 일반 경찰에서도 제가 얘기한 대로 5년 하는 사람이 수사를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전부 7년이나 아니면 10년 넘는 사람들이 일반도 수사를 합니다. 아니 처음 시작해서 5년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 법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이 무소불위의 독재예요. 독주고. 네. 그걸 대통령만이 손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인 겁니다. 홍 의원님 잠깐만 그 지금 문자가 들어와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8823 쓰시는 분께서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해서 통지 의무를 부과한 그러니까 통지하기로 했던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 이거는 검찰의 자업자득 아닌가요? 본인들이 깔아뭉개고 이건 죄송합니다 표현이 공소시효를 넘긴 사건 예를 들면 김학의 사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사 통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김학의 사건 같은 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염려와 문제가 있고 또 현재 조국 사건이라든지 또 유재수 사건 같은 거 이거 중단시키고 갖고 와라. 그러면 수사하다가 중단하고 또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양면이 있어요 지금. 두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라는 부분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수사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이중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안이고 네. 또 하나는 공수처는 전국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은 돼 있고 검찰이나 경찰은 전국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몰라요. 그래서 검찰이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면은 그래서 공수처가 보고 이거는 검찰과 같이 해야 되겠다. 또는 공수처가 단독으로 해야 되겠다. 검찰에 맡기면 되겠다. 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지를 해줘야 공수처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 와서 공수처를 전국의 기관으로 다 만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각자의 갖고 있는 필요한 일이에요. 기능이라는 조직의 체계가 지금 잘 작동이 돼서 돌아가는데 그걸 청와대가 또 하나의 옥상옥을 만들어서 전국의 수사를 눈앞에서 다 보겠다는 것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검찰을 믿어야 되고 경찰을 믿어야지. 공수처가 그걸 어떻게 다 장악해서 데려다보고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하자고 했고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법이 나왔고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까지 쭉 있었던 얘기를 다 부정하고 들면은 얘기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네. 각자의 체계에 맡겨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겠군이 관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통제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네. 일단 보고를 받습니다. 네, 여기까지 1부 토론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2부에서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자,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범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혐의는 인정한다. 그렇지만 부부를 구속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판사가 했는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의 방향이나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분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석방의 영장 기각은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아, 시작이다. 그동안에는 양쪽 다 조사 받은 사람이나 조사한 쪽에서 공개치 못했는데 네. 영장 심사를 하면서 이제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방금 얘기한 소위 재질이 나쁘다. 이 부분에 저도 다 읽질 못하고 중간만 봤는데 그 부분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백일화에 하나씩 드러나기 때문에 조국은 잠시 피했을 뿐이지 이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부인께서 병보석 신청을 했다가 네. 이 영장을 또 기각시키기 위해서 또 그냥 취소를 하고. 아, 남편이 구속되게 하지 않으려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이런 참 아주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잔조르잖아요. 치사하고. 이 장관까지 한 사람이, 그리고 교수까지 하는 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써서 이 영장을 피해가는 이런 모습.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재질이 나쁘다는 부분에 상당한 부분이 저는 이 조국 전 장관의 문제가 여기 실려 있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아,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럼 윗선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신 건가요? 당연히 그건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서른 의원님? 이제부터 시작이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끝난 거다. 예. 근데 이게 판사께서 뭐 정확히 그 구속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갖다부터 하는 게 뭐 그렇습니다만은 재질이 나쁘다는 그 단정하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안이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모순됩니다. 그런 판정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 구속을 하려면은 뭐 증거인멸 이런 우려가 있거나 네.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이렇게 돼야 합니다. 증거인멸은 압수수색 얼마나 수십 번 했습니다. 모든 증거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인멸을 될 수가 없고 도주 우려 조국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도주합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구속될 사안이 아니죠. 그리고 내용으로 보더라도 아니 조국 장관이 했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으니까 유재석 거니까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온 것 아닙니까? 그것도 보니까 구속될 사유가 안 되니까 억지로 잡아넣으려고 했는데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법원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법원이 알면서 검찰 입장을 세워주느라고 재질이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내용으로 뒤에 가서 보면은 사안이 엄중하지 않다. 그게 다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구속하려고 했다. 이 얘기입니다. 진실은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작이다. 천만의 말씀요. 재판하면 할수록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이 사건에 매달렸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걸 떠나서 검찰은 아니 지난 4월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사건은 왜 기소 조차 안 하고 있습니까? 모든 증거자료 다 가져갔고 모든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전 국민이 봤습니다. TV 자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기소를 않고 지금까지 있어요? 검찰이 이게 공정한 검찰입니까? 아니, 우리 이 부분은- 홍범표 의원님이 검찰이 이 부분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를 지금 야당이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나 검찰이 똑같아요. 하는 짓이. 자, 이 부분은 그동안에는 비밀리에 붙여져서 수사 받은 사람이나 수사한 사람이나 사실은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영장 심사하면서 껍질이 하나씩 벗기고 있어요. 그중에서 아까 재질 부분 나쁘다는 부분에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뭐 다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 서른 최고위원이 얘기한 대로 유재수에 있었던 일거수 일투족이 그동안에 비호 세력들이 이걸 커버하고 이걸 그동안에 임의로 소위 법을 농단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증인들이 이제 사실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 요건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이제 잠시 소위 피한 것 뿐이고 이걸 더 이상 덮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아니, 소위 조국, 그 다음에 이런 그 유재수 이런 부분이
도대체 대통령부터 모든 권력기관이 왜 이 사람을 보호하고 옹호합니까? 그거부터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잠시 죄를 지면은 처벌받으면 되는데 이건 죽기 살기로 안 된다는 전제에서 우리나라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대들어서 우리 최고위원만 하더라도 그동안에 그렇게 안 했는데 이 최근에 많이 변했어요. 이거 예, 이렇게 보호하면은 찬찬히 따져보죠. 이 유재석 국민이 건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유재석 건은 민정수석이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을 해야 되는데 감찰을 안 했다, 하지 못하게 했다 이거거든요. 하다 말았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권 남용으로 기소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무죄 나와요. 거의 대부분이. 왜냐하면은 그 판단의 문제입니다. 조국 장관이 얘기한 대로 이게 내 판단에서 내가 판단한 건 잘못했지만은 그럼 그 판단에 있었던 것이 내가 무슨 돈을 받았냐 뭘 했냐 딱 무죄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된 건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그 판단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들여다보면 그건 그렇구나. 이게 상규의 한 부분이구나. 사람이 보통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래서 무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 내부에서 이건 영장 청구해봐야 기각된다. 하지 말자. 이랬는데 강경파들이 이걸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필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속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구속하려고 했던 하나 겁니다. 제가 든다면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우병우나 그분들이 직권남용이라는 부분으로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기준점을 둔다면은 지금 조국은요.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쭉 재판 과정을 보면 직권남용으로 이 처리한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 박근혜 대통령 그 부분에 우병우, 이 김기춘 뭐 어떤 한 서너 번 정도가 대표적으로 직권남용에 의해서 처벌을 지금 받고 있거든. 거기에 기준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부의 누군 직권남용으로 처리가 됐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조국은 그걸 법 처벌을 안 받는다. 물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직권남용도 사례 사안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최순실 건과 연결되어 있는 우병우 민정과 조국 민정이 똑같다. 같은 민정수석 예선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얘기가 안 되죠. 갖다 붙일 걸 갖다 붙여야죠. 김기현 최순실이하고 그럼 조국과 같다는 얘기입니까? 현 시장을 낙선하기 위해서 만드는 하나의 이 작품이고 업무기 때문에 최순실이 그 비교보다 더한 겁니다. 이것은. 이거는 오히려 최순실보다 더 심하다. 울산 그리고 선거는요. 이후에 배우가 있다는 것이 지금 보이지 않겠거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울산 이것까지 찾아내려면 울산 선거에서 김기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김기현 측근 비리를 가지고 이걸 무슨 하명수사? 하명수사니 뭐니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은 그건 갖다 붙인 얘기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선거 결과가 울산만 그랬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자유한국당이 대패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꼭 울산만 대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시장도 부산도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서울도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다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첩보나 국민이 선출한 겁니다. 제보에 의하면은 울산시장 같은 것이 하나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그래요? 많아요? 그리고 예. 조국이를 구속을 시키면은 그 윗선이 누군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이고, 그건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을 지금 억지로 만드는 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감고는 밀고 가면 안 됩니다. 국민이 선택한 것을 무슨 부정에 의해서 부정선거에서 됐다고 얘기하면은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나지 않아요. 그거는 국민이 결정한 선거입니다. 무슨 부정이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 지금 하명으로서 오히려 거기 김기현 현장에 울산시장이 채권 비리를 일으켰고 아니, 그걸 수사하려고 현장에 했던 가서 검찰과 경찰이 해동을 다른 하고 입장 때문에 지침을 상황이 이렇게 주고 된 겁니다. 그게 네. 실천이 된 이 기록이 지금 다 나오잖아요. 하나씩. 그런데 그걸 부정하면 어떡해요? 권성정 의원이 제주도 지사 관련해서도 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주도지사 그 네.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이 방송에서 확인되지 않은 걸 얘기할 수는 없는데 또 다른 게 있습니까? 한국당 입장에서? 울산시장 같은 경우가 제주도시장도 지사 그것도 비슷한 사건이고 그 외에도 몇 건이 있어요. 근데요. 그래서 울산시장 건은 분명합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다가 김기현 시장의 측근들이 더 저지른 이제 비리를 안타까운 거는 여기 경찰에서 수사하는데 검찰에서 한 분씩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덮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사안이 이렇게 된 겁니다. 검찰이 잘못해서
불거진 사안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우리 당은. 장관이나 오늘 이제 특검을 얘기할 겁니다. 특검을. 장관이나 청와대의 비서관이 울산에 선거 직전에 뭐로 내려갑니까? 네. 고래고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고래고기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 이상하게 수사했습니까? 갖다 검찰이 붙여가지고 검토를 했기 지금 때문에. 그걸 만들고 있는데 아니, 네. 고래고기하고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끼어들 틈이 없는데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오늘 두 분 말씀 혹시 뭐 한마디씩 더 하시고 싶으신 얘기는 없으시죠? 네. 예, 검찰이 지금까지 공정한 수사를 했다면요. 국민들이 박수치면서 잘한다고 했을 겁니다. 검찰이 절대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트랙 사건은 4월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 지금까지 기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공정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 건은요. 고발이 7건 8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심각한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안 하고 있어요, 검찰이. 검찰이 자유한국당 정원을 아주 끝까지 봐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국 장관 건을 보십시오. 강제수한 열흘 만에 구속영장 치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네, 홍 있겠습니까? 의원님 마무리 발언. 자,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임명한 총장입니다. 그런데 그 총장이 소위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댔다 해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총체적으로 이 불의를 선의로 막고 또 증거를 인멸하고 오늘의 이 사태까지 온 데 대해서는 네. 이건 대통령 그리고 집권당이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뵙겠습니다.